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후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 검찰청 폐지하고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비를 철철 맞으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우리도 울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투표해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 년 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재명에게 돌리고 이재명의 사적 판단 때문에 지방선거를 망쳤다고 공격했던 김민석 의원이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의리를 지킨 사람은 또 의리를 지킬 것이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입니다. 어제 충청권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울경에서 이길 것입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제 대전에 갔더니 어떤 국회의원 현수막에 김민석 후보의 구호를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국회의원 줄 세우지 맙시다. 전화방 만들어서 전화 돌리는 거 선관위에서 중지시켜 주십시오. 저는 당원만 믿고 왔습니다. 2대1, 3대1 공격받아도 두들겨 맞아도 오직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당 지도부를 교체하랍니다. 맞습니다.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당대표 1년 하는 동안 최고위원들이 한 번도 당대표 뜻대로 가자고 여러분 한 거 기억하십니까? 1인 1표제 하자면 최고위원들이 반대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그렇지만 다시 시도해서 1인 1표 정당 만들어놨습니다. 그 혜택을 김민석도 보고 있고 송영길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 1표 제가 추진했는데 반대했던 사람들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반대해서 실패하게 만들어 놓고 왜 실패했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염치가 있어야죠. 뻔뻔하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정청래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을 때 강북구 최고 페이스북 김민석 의원께서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해명하십시오. 이현주 의원과의 텔레그램, 조국혁신당과 반대하는 그 텔레그램 주고받은 국무위원은 누굽니까? 혹시 누구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얼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당 방위는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만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위원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는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반드시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가장 옆자리 최고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운 내가 반명이라면 누가 진명이고 누가 반명입니까? 진명을 반명으로 몰아 피해 숙청이라도 하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모두 모여주십시오. 똘똘 뭉쳐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당원 여러분, 24년 전에 김민석은 잘 나갔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의 할아버지와 부산으로 넘어와서 살았던 아버지의 아들로 정치에 들어와서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로 평가받았고 30대에 최연소 국회의원과 최연소 서울시장 여당의 후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서 있는 저는 그 사이에 18년의 정치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18년 야인 시절 동안에 김민석에게는 6분의 큰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후보 단일화 이후에 침잠해 있던 김민석을 만나셨을 때 45세인 제게 앞으로 40년을 더 정치를 할 테니 물러난 내공을 잘 닦으라는 퇴수를 본인께서 정계를 은퇴했다 돌아오실 때 가졌던 퇴수의 화두를 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에 드물게 저와 함께 부산 출신의 정치인이셨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모든 진상을 알고 있는 서가번 의원께서 최근에 저를 돕고 계신데 후단협이 아니었던 김민석이 2002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2008년 최고위원에 대해서 봉하를 찾았을 때 노 대통령께서는 대의원들의 선택으로 역사적 정리가 되었다. 이제 역사적 화해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김민석의 선택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다.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김민석의 선택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대중의 평화의 남북 화해가 무너질까 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벌였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저를 안아주셨을 때 그렇게 큰 분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정치적 선택이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포용의 언어를 남겨주셨을 때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에 저는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가시지 않았으면 참 오래 뵐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는 이해찬 전 총리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저를 참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당신이 기획본부장으로 저를 기획부본부장으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를 치르자고 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중국에 출장 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2002년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행동했을 때 이해찬 전 총리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든 정치인들에게 별로 미안하지 않았지만 이 총리에게는 평생 죄송했습니다. 오랫동안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대위원장과 종합상황본부장으로 만났고, 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보다도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선거를 치른 것이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께서 제 정치 복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총리와 함께 치렀던 마지막 총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과반을 만들어냈던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 총리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네들이 해. 10번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담과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께서 제게 수석 최고위를 권했을 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맡았고 했고 집권 플랜 본부장을 했고 대선을 치렀고 총리까지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5번째 인연은 김근태 고문이셨습니다. 2002년 단일화를 결정할 때 마지막 상의했던 어른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무현 후보께서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단일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위 동교동이 하면 안 되고 후단협은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 돼서 제야 민주화운동 출신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지막까지 상의했습니다. 김근태 고문께서 당신께서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제야의 지도자로서 하겠는가, 결국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번 저는 김근태 고문께서 민석이한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위가 저와 함께 선거운동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민주당의 당명을 지킬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신 후에 이제 민주당의 당명을 돌려놓는 일을 하시오, 돌려드렸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음에 총선으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까 정청래 후보와 말씀하셨듯이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판을 지금 정청래 후보보다 훨씬 선거를 잘하셨는데도 제가 비판했는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과 대선을 제게 사실상 맡기셨습니다. 큰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총리까지 맡기셨습니다. 6분 모두 제게 은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인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비판해 주시고 대중의 힘과 집단지성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저를 오랫동안 24년간 비판해 주신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주권의 힘을 깨우쳐 주신 당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6분의 은인과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중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노무현처럼 뜨거운 정치를, 김근태처럼 도덕적인 정치를, 이해찬처럼 원칙의 정치를, 문재인처럼 품격의 정치를, 이재명처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새로운 역사를 이끄는 정치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산의 아들 김민석,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돌아온 평화를 알아주시는 그런 부산과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 당을 역시지키고 승리하겠습니다. 부산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부산 명예시민 기호 1번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2021년) 당대표 선거 때 저를 지지해주신 유영진 선배를 비롯한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완성을 위해 뛰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오기 전에 대우건설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달 말에, 올해 말에 시범 착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10조 5천억 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이 송영길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고생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됐습니다. 1인 1표제 다 됐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사임하고 나서도 여기 계신 한병도 직무대행체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걱정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연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한 상황이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정세균 대표 때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겼습니다. 그러나 연임 못했습니다. 송영길, 너는 당대표 수에서 왜 나왔냐 지적합니다. 저 송영길 당대표가 되어서 머리에 쇠망치를 맞고 다리 인대가 끊어져도 목발을 짚고 이재명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0.73%로 졌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사표를 냈습니다. 책임을 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 임기는 8월까지였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 없이 책임을 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공천권 행사 유일하게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천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임을 하려고 그래? 왜? 싫다는데 왜 연임을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정권이 바뀌면 삼성, 현대 모두 대관은 뭐 책임자도 바뀝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이 될 수 있는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뭔가 바꿀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AI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전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한울 3, 4호기 괜히 스톱시켜서 10년 동안 건설이 안 되다가 이제야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 전력 부족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반도체 팹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부세, 양도세 12억 제가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 부동산 잘못 다루다가 민심을 이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레버리지 ETF 이것도 도입이 성급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3전 SK로 다 돈을 빨아가니까 코스닥이 망해서 700대 헤매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이제 검찰개혁 정리됐습니다. 건설을 위한 준비된 후보, 경제를 아는 후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도위기의 인천을 구했던 저 송영길, 대통령과 머리를 떼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머리가 커가지고 메모리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HBM이라 그럽니다. HBM 송영길, GPU 이재명과 함께 힘을 합해서 대체불가 AI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에 KDB가 오지 못한 대신 HMM 본사 이전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대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상경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기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 특위위원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정몽준이 명동 유세가 끝난 다음에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께서는 풀이 주고 와 있고, 김원기 고문, 정대철 고문이 마치 불장난한 어린아이를 꾸짖듯이 꾸짖고, 노무현 후보는 풀이 죽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명륜동 집에 가시겠다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후보님 제발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정몽준 씨 집에 한 번만 들렸다 갑시다. 가버리겠다. 그걸 제가 설득해서 모시고 정몽준, 서대문에 있는 정몽준 후보 집에 갔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 영상을 지켜본 모든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투표 안 하려던 사람도 밤새 인터넷 연결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륜동 집에 갔더니 권 여사님이 송이원 투로라 그래서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후보님께 말했습니다. 후보님 당선됩니다. 당선 소감 준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노무현의 기적 다시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노무현 이재명을 지킬 후보, 정권 재창출의 선두 기호 1번